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장애와 관련된 컨텐츠 만들고 있는 오늘의 강사 지체장애 청년 신홍윤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저와의 토크 즐겁게 잘 들어주시면 함께 교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어떤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저의 아무래도 남다른 생활, 삶 이런 것들을 약간 찝어봐서 말씀을 나눠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중에 저의 걸음걸이 때문에 만들어졌던 저의 일상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옆에 사진 한번 같이 봐 주실게요. 지금 보시면은 이 상황 어때 보이세요, 여러분? 지금 휠체어가 한 대 계단 턱 2개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. 이게 저와 같이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이 굉장히 쉽게 만나는 상황이에요. 정말 5cm의 숲 때문에 진짜 500m 거의 1km를 돌아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저희에게는 일상처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거 좀 문제 있다, 저거 좀 바꿔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보자마자 이런 거를 우리가 배리어 프리라고 해요.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장애물이 되는 턱을 없애서 모두가 같이 같은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가보자, 이런 걸 배리어 프리라고 하고, 우리 또 오늘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배리어 프리라는 말을 어디선가 분명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배리어 프리라는 개념을 오늘 한 걸음 더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. 어떻게 갈지 같이 또 얘기 나눠볼게요. 다음 사진을 봐 주시겠습니다. 이 사진 보시면은 우리 근처에서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파트 입구죠. 아파트 입구. 저는 이 아파트 입구가 굉장히 좀 배리어 프리 감수성, 장애 감수성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게 있다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는지 여러분들은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, 자, 지금 계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. 또 그 오른편에 경사로를 설치를 해놔서 우리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장애인분들,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길이 보이네요. 이게 왜 배리어 프리로 문제가 된다는 거야? 이거 이렇게 하면은 다 다닐 수 있는 거잖아. 다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야?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이거 배리어 프리 한 거 아니야?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오늘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걸 같이 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게 헷갈렸다면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. 큰 건물이 하나 나오네요. 오래된 큰 건물이 나오는데, 이게 제가 다녔던 저희 대학교의 학생회관 건물이에요. 저는 학생회관 이 건물에서 진짜 제가 학교 다니는 내내 학생회 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래서 정말 살았어요. 그야말로 살았는데, 친구들이랑 같이 이 공간에서 저희 회의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저희 집 같은 공간이었습니다. 근데 이 공간에서 제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뭔가 내 몸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. 그게 언제였냐면 이 출입구를 드나들 때였습니다. 자, 여러분 이 건물도 출입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. 보시면 아까 아파트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정면에 보니까 큰 계단이 다들 보이실 거예요. 계단이 있고, 또 그 옆에 경사로가 또 설치가 되어 있는, 계단 바로 아래에 그 작은 구멍이 나와 있죠, 여러분. 거기로 경사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이 경사로를 통해서 이 학생회관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. 아니, 길 뚫려 있네, 뭐가 문제야? 라고 생각하실 텐데, 저의 사연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저는 지금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명랑하고 주변에 친구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. 슈퍼 인싸였어요. 정말 그야말로 주변에 늘 친구들이 함께 해주는 이런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, 제가 유일하게 친구들이랑 떨어져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. 그게 말씀드렸던 이 건물을 드나들 때였어요. 이게 정문에 뚫려 있는 이 계단을 통해서 대부분의 우리 비장애 학생들은 이 계단을 통해서 길을 올라가야 되는데, 저는 그러면 안 됐죠. 그렇다 보니까 이 옆에 작은 경사로를 통해서 저 혼자 한 층을 더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어요. 근데 저희 학생회가 한 20명, 30명씩 이렇게 다 같이 밥 먹고 밖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
다 같이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올 때 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이는 계단을 통해서 길을 이동을 했는데 저만 혼자 따로 떨어져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습니다.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분리가 생겼다는 걸 넘어섰어요. 어떤 의미냐면 이런 단절이, 이런 서로의 장애인이 가야 되는 길과 비장애인이 가야 하는 길이 분리된 이 상황이 우리의 커뮤니티의 단절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죠. 나는 진짜 늘 내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나는 이 건물에 드나드는 이 순간에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느끼게 될 수밖에 없었더라고. 이런 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문제의식을 만들어준 계기가 있었습니다. 자, 다음 건물을 또 보도록 할게요. 이게 독일에 있는 독일 국회, 연방의회의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의 모습이에요. 아마 관광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독일에는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독일로 아주 잠깐 공부를 하러 다녀왔었는데 그때 독일에 있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. 그때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갔을 때 학생회관에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. 뭐였냐면 학생회관에 여기 학생회관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딱 들어갔는데 진짜 입을 벌리고 건물을 쳐다봐야 됐어요. 어떤 거였냐면 건물 전체의 한 벽면이 전부가 다 경사로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한 길을 통해서 같이 이동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학생, 캐리어를 끌고 가야 하는 학생, 아니면 큰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야 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구분이 없이 같은 길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. 거기에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어떤 인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우리나라의 건물보다 훨씬 덜 하게 있었던 거죠. 그렇게 길을 구분시켜 놓지 않는 거, 모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커뮤니티의 단절이 없이 모두가 다 그런 길들 속에서는 장애인이 특별히 나는 걷는 방식이 다른데 그렇다고 내가 남들과 다르지 않아 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. 우리나라에서는 몸의 불편이 나를 남들과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이런 길이라면 거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.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전망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잘 사진을 보시면은 전부 다 경사로예요.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도 이 전망대의 끝까지 오를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. 이런 게 되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선 좀 흔하진 않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던 공간이었습니다. 독일에서의 경험들은 이런데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달라지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. 여기 또 새로운 사진 또 보여드리면 자, 이게 요즘 신축하고 있는, 새로 만들고 있는 아파트의 입구예요. 방금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건 오래된 우리나라의 아파트 입구 형태고, 이제 신축 아파트들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의 입구가 어떤 게 특별한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. 보시니까 전부 다 평지로 되어 있어서, 평탄한 길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한 길로 다니고 있는 것들을 쉽게 좀 볼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경사로를 굳이 설치해 놓지 않아도, 계단을 설치해 두지 않아도 모두가 한 이 평탄한 길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게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제 길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하나의 길로 다닐 수 있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신축만 이렇게 돼 있냐? 사실 이렇게 모두가 다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. 우리가 모두가 다 새 아파트만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접근성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낡은 아파트들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를 한국에 또 와서 이렇게 좀 알아봤었어요. 보니까 이런 모습도 있네요. 이 사진도 보시면은 전체 입구에 계단과 경사로를 하나로 만들어서 경사로 하나로 모두가 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여러분, 이런 방식은 어떠세요? 이렇게 돼 있으면 비장애인 분들이 많이 좀 불편하실까요? 저는 아닐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주변에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특별히 뭐 힘들 것 같진 않아.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만들어 두지 않으면 엄청나게 힘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또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, 이렇게 큰 경사로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가신다면 여기에 뭐 유아차를 쓰시는 분들, 아니면 쇼핑 카트를 들고 오신 분들, 아니면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, 저 같은 다리가 불편한 분들 모두가 다 하나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
이렇게 낡고 편리한 사회의 대표적인 공간이 또 우리 미국이에요. 미국도 제가 좀 다녀와서 여러 주 좀 어떻게 물리적 접근성들이 잘 갖춰져 있나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, 우리 미국의 가장 큰 관광지 중에 하나인 이런 뭐 그랜드 캐니언 같은 거 많이 아실 텐데, 거기에 못지않게 유명한 게 요세미티 국립공원,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설악산 국립공원 같은 곳인데, 설악산 국립공원에 산에 관광을 하러 간다고 저한테 그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손사래를 쳤어요. 아우, 저 못 가죠. 제가 다리가 이런데 어떻게 무슨 국립공원이에요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거기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. 신, 뭐가 걱정이야. 이거 뭐 어려울 거 없어. 그냥 같이 가보자. 거기 되게 좋아. 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따라갔어요. 따라갔는데 진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, 건물이 아니죠. 산에 이렇게 들어서면서부터 이 길 전부가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산의 입구부터 정상까지 모두가 다 포장된 길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, 길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보행을 하시는 분들, 이런 구분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의 길을 통해서 다닐 수 있게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의 정상에 가봤어요. 졸지에. 차로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, 그 뒤에 이제 올라가서 휠체어를 통해서 정상을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니까, 저처럼 다리가 불편한 분들도 산에서 멋진 전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많이 우리나라에서 갑론을박 좀 토론들이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. 자연 경관을 해치면서 관광지들을 개발하는 게 맞냐, 이렇게 경사로 설치하고 포장 도로를 설치를 하는데 자연을 해치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맞냐는 질문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 심도 깊게 논의하고 토론해보는 기회가 좀 많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정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산이 잘 보존되고 우리의 자연들이 잘 가꾸어지길 바라지만, 그 자연 속에서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들도 저한테 꼭 생기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런 절충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의 길로, 하나의 커뮤니티로, 우리가 하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길들을 모색해보는 방안들을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. 자, 오늘 저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?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, 충분하다고만 생각했던 여러 가지들에게 계속 좀 의문을 품어보는 이런 뭐랄까, 훈련이랄까, 연습이랄까,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의 강의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강사 신홍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